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출시된 LA 렌즈에 대해서 관심이 늘면서 동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곳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LA 렌즈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로서 이 렌즈의 장점과 한계점,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문점들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AL은 라이트 어저스터블 렌즈의 줄임말로 빛으로 조정 가능한 인공 수정체입니다.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에 계산한 도수로 렌즈를 넣으면 끝이었는데 LAL은 수술 후에도 특수한 빛을 이용해서 렌즈의 도수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수술 과정은 일반 백내장 수술과 동일하고 3주 후 회복되면 LDD라는 특수 장비로 자외선을 조사해서 렌즈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생활해 보시고 조금 더 가까운 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외래에서 간단하게 또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최대 3번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원하는 시력이 나오면 최종 고정시키는 락인 치료를 하면 이후에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됩니다. LAL은 LAL과 LAL 플러스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들이 단초점인지 다초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인공수정체의 분류부터 명확히 해야겠는데요. 인공수정체는 크게 단초점, 연속초점, 다초점 렌즈 이렇게 나뉩니다. 단초점 렌즈는 초점이 하나이고 다초점 렌즈는 초점이 여러 개입니다. 그렇다면 연속초점 렌즈는 어떨까요? 연속초점 렌즈는 기술적으로는 단초점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다초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형 초점과 근거리형 초점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두 곳의 초점이 맺히게 하는 반면 연속초점 렌즈는 하나의 초점을 길게 늘려서 원거리부터 중간거리까지 연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의 렌즈예요. 단초점 렌즈보다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다초점 렌즈보다는 빛번짐이 적다는 점에서 두 렌즈의 장점을 절충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LAL은 단초점이고 LAL 플러스는 연속초점 렌즈입니다. LAL 플러스와 같은 연속초점 렌즈로는 BBT와 POC가 있는데요. 제가 25회 넘게 LAL 플러스를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POC보다는 낫고요. BBT와 비슷한 정도의 연속초점 기능을 보입니다. LAL 렌즈에 대한 루머 중에 수술을 할 때 일부러 원시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UV를 쬐서 조정해야 중간거리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는 LAL과 LAL 플러스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LAL 플러스는 이미 연속초점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렌즈예요. 처음부터 중간거리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원시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LAL 플러스로 수술할 때는 정시, 즉 0디옵터를 목표로 수술하고 나중에 LDD로 미세한 굴절 오차만 조정하면 됩니다. BBT나 POC 같은 다른 연속초점 렌즈들과 똑같죠. LAL은 단초점 렌즈인데 원한다면 나중에 연속초점 기능을 추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때는 렌즈 중심부를 살짝 볼록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굴절 이상을 조정할 때는 렌즈 전체가 볼록해지거나 얇아지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LAL 플러스는 이미 완성된 연속초점 렌즈이고 LAL은 필요에 따라서 연속초점 렌즈로 만들 수도 있는 단초점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원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LAL 단초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망막박리, 망막 색소 변성, 황반 변성 등 신경 망막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라식이나 원추각막 등으로 인해서 각막 모양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리고 약시가 있을 때는 LAL 단초점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다는 것은 환자분들께 더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죠. 또 미국 레딧 같은 커뮤니티를 보면 LAL 렌즈 수술 후 빛번짐이 생겼다는 후기가 있는데요. 단초점 렌즈도 빛번짐이 생기는 거 아시나요? 단초점 렌즈도 도수가 맞지 않으면 빛번짐이 생깁니다. LAL 렌즈라도 수술 후 정확한 굴절 검사를 통해서 LDD로 굴절 이상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빛번짐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렌즈라도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야 보배가 되는 거죠. 미국 환자 후기 중에 LAL 플러스에 실망했다는 내용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이는 LAL 플러스가 연속초점 렌즈라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속초점 렌즈는 근거리 시력에 한계가 있어서 다초점 렌즈처럼 스마트폰의 작은 글씨까지 편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동공이 크거나 구명수차가 높은 눈에서는 연속초점 효과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LAL 플러스를 권유하고 있어요. 저희가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제거한 렌즈가
렌즈가 INS와 POC예요. INS는 단초점인데 연속 초점처럼 중간거리 볼 것을 기대해서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고요. POC는 연속 초점인데 다초점처럼 근거리를 볼 것을 기대해서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연속 초점 렌즈가 다초점 렌즈보다 더 어려운 렌즈라고 생각해요. 연속 초점 렌즈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구명 숫자가 낮고 동공이 작아야 하고 도수도 원시나 난시가 남지 않도록 더 섬세하게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LAL 플러스는 수술 후에 LDD로 도수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수를 맞추기가 쉬워서 연속 초점 렌즈의 성능을 최대치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LAL 렌즈를 권유하는 경우는 이런 조건들이 모두 맞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LAL 렌즈 수술 결과는 제조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습니다. LAL이 3피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광학부와 지지부가 약해서 분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알콘과 존슨앤존슨에서도 오랫동안 3피스 렌즈를 제조해서 사용해 왔지만 이런 분리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3피스 렌즈는 1피스 렌즈보다 위치 안정성이 뛰어나서 망막 수술과 동시에 백내장 수술할 때 더 선호되기도 하죠. 또한 모양체 고랑이나 공막 고정 등 다양한 위치에 삽입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입니다. 미국 의사의 유튜브 중에서 LAL 플러스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 광학부 과 지지부가 분리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LAL을 제거하기 위해 가위로 자르는 과정 중에 생긴 것이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최근 환자분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셔서 LAL 렌즈가 몇 년 후에 도수가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 문헌을 조사해봤지만 해당 증례를 찾을 수 없었고 RX 사이트 본사에서도 이런 증례 보고는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LAL 렌즈에 대한 주요 의문점들을 팩트체크해 봤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여러 소문들이 돌기 마련이고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죠. LAL로 수술받은 환자분들을 보면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번의 수술로 완벽한 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거 없는 걱정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L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